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또 우리가 구정도 지나갔네요. 앞으로 2022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 또 2024학년도 이렇게 학종 수시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2023학년도부터 3년부터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우리가 학종 수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마지막 나온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전에 어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우리 학생들 위주로 학생부 종합전형, 또 수시, 또 우리 검정고시 대안학교, 또 국제학교 학생들의 어떤 증빙서류, 또 일반고 자소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또 전공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동안 한 10년도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올해부터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않는, 실패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우리 아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또 사인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재능과 탤런트가 이 사회에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성장을 통한 삶의 더 나은 부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은 진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것인데, 결국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다 같은 카테고리죠. 그냥 어떤 점수만 맞춰서 급급하게 삶에 있어서 어떤 삶에 급급한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내 재능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타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진로, 정말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 진로, 이런 어떤 목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 변화가 다변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실패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목소리를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내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을 위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또 중학교 또래의 부모님들과 나이가 이제 같아지거나 제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제 이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어떤 방식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또 학생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두면서 좀 더 우리가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부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소통을 안 해왔던 건 아닌데, 자, 그래서 그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우리 또래의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의 화두가 될 텐데요. 그걸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 입시에서도 인생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지금의 입시는 인생의 실패하고도 연결이 되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는 우선은 아이의 진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정도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해도, 서울권에 있는 사립학교를 보내든지, 일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또래의 어떤 학부모님들 아셔야 될 것은, 사회가 우리가 또 공부하던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경쟁하던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쟁이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경쟁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각각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또 요즘에 변하는 다변화된 사회의 어떤 것들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런 어떤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남고, 이런 어떤 정말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아이의 탤런트대로, 그 아이의 목소리대로 할 수 있으면서 타인과 소통하면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 것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아이의 것을 갖고 아이 것을 목소리를 만들어서 키워서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 고유한 아이의 목소리로서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이의 재능과 탤런트는 그냥 쌍그리 무시하고 부모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욕망이 들어가든 해서 이유 없이 그냥 자꾸 남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더
끝단계, 파이널까지 가서는 이것이 결국은 아이가 그것을 버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의 고유한 재능을 찾고 이걸 통해서 아이가 평생을 재밌게 행복하게 타인과 이걸 통해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이한테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시키신다면 가장 지금의 시대에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오히려 남을 따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아이가 즐거워하는 방법대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로가 보일 거라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제가 이제 이 생활을, 강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마치 진로가 무슨 퍼즐 게임 하듯이 그렇게 뭐 단신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로는 그렇게 몇 시간을 어떤 찾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감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가장 가까운 상대는 부모님이시죠. 아이하고의 진솔한 교감, 이 아이하고의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진로가 찾아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본인만이, 하나님이 주신 본인만의 달란트와 진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평생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을 평생 갈고 닦아서 그걸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의 삶을 따라가고 내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삶을 자꾸 패러다임을 누군가를 따라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껍데기적인 삶밖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실되게 그것이 아이가 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이하고의 진정한 소통과 타인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하고도 아이하고의 진정한 소통과 우리 아이가 부모님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사랑받고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외부 세계와 교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에서 아이의 진로를 찾고 교감을 하셔서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아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삶 교육,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뭐 해외고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국제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대안학교를 뭐 중고등학교부터 보내시고 초등학교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사립학교를 보내시거나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의 각자의 처해 있는 생활과 본인의 환경과 본인의 어떤 교육관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같는데, 그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의 어떤 그런 레벨도 중요하고 어떤 거를 더 받아들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냐를 진정으로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생활을 거의 15년, 16년 이렇게 하면서 의미 있게 저는 이제 그 조금 남들이 조금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어떤 잠재력과 어떤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해버리고 가르치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을 많이 맡아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제 결국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인가 또 이렇게 ADHD나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도 많이 맡아서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어떤 결핍은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로 부모님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본인의 나름대로 많이 뒷바라지와 노력을 하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크면서 성장하면서 사랑받은 게 없다는 게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의 병이 입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이 아이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은 열심히 그 우리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시려고 노력하셨지만 그것이 아이하고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모님의 욕심이 투사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하고의 어떤 진정한 소통 없이 그냥 밀어붙이듯이 어떤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본인의 어떤 것이 이렇게 있다면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15년, 16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키면서 대학에 붙이고 못 붙이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부재감을 느끼는 그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랑으로 채우고 그걸 통해서 비록 지금 늦긴 했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이런 과정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과정이 굉장히 입시와 맞물려서 힘들면서도 행복한 선생으로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결국은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진로가 우리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껍데기뿐인 그냥 직업만 말하는 내가 왜 이 진로를 선택해서 이것을 왜 하겠다는지에 대한 나의 소명의식 없는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이 아닌 그냥 직업으로서 국한되어 버리는 이런 것만 갖고 이미 이것을 진정으로 소통을 통해서 찾고 경험을 하고 부모님과 또 누군가 선생님과 교감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온 아이하고의 경쟁에서 이미 이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은 뭐 학원도 보내고 뒷바라지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결핍이 되어 있는 아이의 어떤 출발선상은 이미 저만큼 뒤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열심히 누군가가 선생으로서의 사랑을 주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변화는 오는데 이게 너무 늦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이미 10년 전에 입학사정관제, 5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와 다르게 이미 급격하게 변화가 가고 있고 출발선상에서 같은 동등한 위치 혹은 조금 더 빠른 위치에서 우리가 스타트를 하지 않고 늦어버린다면 이것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든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사회의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 제가 현실적으로 맡고 있고 맡아왔던 그런 속에서 제가 정말 이거는 간절하게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소통, 의미 없는 진로가 아닌 진정한 소통과 사랑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깨닫고 느낀 그 진로, 물론 진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의사에서 로봇공학자가 될 수가 있고 로봇공학장에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진로는 어른들도 변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진로가 변해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과 그 아이의 가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교학점제 시대의 수시는 그 아이만이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길러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지금의 우리 입시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뭐 똑똑하시다는 분들도 아 저건 입시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선생님은 지금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하고 못하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차이입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커니즘이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을 뽑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 우리 아이는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붙었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도 해야 되고 내신도 따라가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뭘 해서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어렸을 때부터 수반이 돼야 되고 이 강의를 어떻게 뭐 인연이 돼서 연관이 돼서 듣게 되신다면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혹은 그렇지 못해서 평생을 정말 행복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건 불행한 거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크게 뭔가 한가득 것보다는 아이하고 진심으로 교감하고 아이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냥 아이한테 내 욕심을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 아이는 또 다른 나의 객체고 이 아이와 내가 부모와 자식이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하게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라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자기 것을 펼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고 그런 아이로 합격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제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인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아무리 똑똑하고 전교 1등을 하고 프랑스에서 뭐 명문대에서 박사를 받고 해도 이 사랑이 마음속에 없으면 결국 그것은 타인과 교감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힘으로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런 어떤 갈등과 경쟁의 어떤 체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제대로 된 생각과 가치관을 아이한테 심어주고 이것이 앞으로 새롭게 바뀌는 고교학점제 체제 속에서의 학생부 종합전 수시에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기조로 생각으로 구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내가 뭐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가 그 진로를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룰 것이고 이 진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이걸 갖고 어떻게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요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자.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그런 부모들 많이 봤어요. 사랑은 하는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이보단 내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니까 그건 다 아이들 느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올바른 교육관이 또 다른 그런 사랑을 남한테 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로 기르는 거, 그 속에서 나의 진로를 어떻게,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타인과 교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행동이 옮겨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스템에, 이제 시스템은 대학에서 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고등학교의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의 시스템과 대학의 시스템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했으면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옮겨야 되죠. 그건 앞으로는 고등학교에 가서 옮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더 잘 행복한 아이로 길러낼 것인가. 이 행복 속에는 대학 합격도 있을 것이고요. 미래의 직업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정의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음 기회에 드리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많은 경험과 사랑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번 연도까지는 시스템이 변하지 않거든요. 요번 그 1년, 그러니까 한 8개월, 뭐 7개월 요번 입시가 남은 건데, 이때까지는 시스템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저한테 문의도 오시고 일일이 제가 다 전화로 말씀을 드리거나 문자를 드릴 수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내가 지금 검정고시다, 이렇다, 대안학교다, 좀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렇다면 1년이라도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 지금 빨리 준비해서 대학 가는 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떻게 움직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빨리 하셔서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빨리 움직이는 게 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는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정한 우리 아이의 진로와 그 진로에 대한 소명과 목적의식을 갖고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서 그 체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내가 선두로 앞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